어디서 이렇게 못 배운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신랑을 하늘처럼 보살펴야지. 못 배운 년은 당장 도장 찍고 꺼져! 시어머니 나여사가 선아의 얼굴에 위자료 영원이라고 적힌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랑은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 그쵸, 엄마. 남편은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앉아서 비웃으며 선아를 빗속으로 내쫓았죠. 하지만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 강남 노른자 땅 1000평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시댁은 상상도 못할 경악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뒤바뀐 갑과 을의 전쟁. 그 처절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계신 곳에 희망과 건강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선아는 부엌에서 조용히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여사의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응애. 옆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선아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여사가 요구하는 10가지 반찬을 모두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갈게.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나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내뿜으며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선아가 나여사의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벌써? 나여사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밤새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국이 식었을 텐데. 나여사가 식탁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국그릇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나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국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데워드릴게요. 선아가 재빨리 손을 내밀었지만 나여사는 이미 국그릇을 선아의 발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선아의 발등과 다리에 튀었습니다. 선아가 아픔을 참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물이라도 주워 먹어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나여사가 팔짱을 끼고 선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제대로 밥도 못 차리는 주제에. 선아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려는 순간 날카로운 파편이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선아는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와. 옆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거실에 앉아있던 정호가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아침 뉴스가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애나 달래지 않고 뭐해? 정말 쓸모없어. 정호가 리모컨을 선아에게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리모컨이 선아의 어깨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아가 피 흘리는 손을 감추며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왔어. 울지 마. 선아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배가 고픈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 골프 약속 있다고 했잖아. 용돈 좀 줘. 정호가 나여사 앞에 가서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만. 100만 원? 그것도 돈이야. 나여사가 혀를 차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선아 친정에서 뭐 보냈던데 그거 어디 갔어? 정호가 현관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과일 바구니? 나여사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보낸 건 냄새나서 밖에 버렸어. 나여사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니 복도에 놓여있던 과일 바구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사과와 배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이런 걸 집안에 들여놓으라고?
나 여사가 과일들을 마구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선아가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나와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정성껏 고른 과일들이 바닥에서 으깨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내 마음이야. 나 여사가 선아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애는 왜 자꾸 울어? 정말 짜증나? 정우가 TV 소리를 더 크게 틀며 투덜거렸습니다. 선아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 했지만 영양 부족으로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젖도 안 나와? 엄마 자격도 없네. 나 여사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선아가 아이를 달래려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갑자기 선아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쿵! 선아가 아이를 안은 채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야, 뭐해? 정우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애나 달래. 하지만 선아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출산 후 회복하지 못한 몸으로 무리한 가사일을 하다가 탈진한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정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떠왔습니다. 철벙. 정우가 찬물을 선아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남들 다 아는 출산 가지고 유세 떤다. 차가운 물에 선아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나 여사가 선아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는 애군 같은 년. 이제 그만 나가. 나 여사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선아 앞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하긴. 이혼하라는 거야. 정우가 옆에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5년이 되려면 아직 한 달 남았는데. 5년이 뭐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뻔했어. 나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산 분할은 포기한다는 각서도 써. 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야 애라도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해줄게. 선아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5년의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안 찍으면 애는 여기 두고 너만 나가는 거야. 나 여사가 협박했습니다. 선아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빨리 안 찍어. 정우가 재촉했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었습니다. 조부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탁! 선아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됐어. 짐 싸서 나가. 나 여사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작은 가방 하나에 아이 옷가지와 기저귀 몇 장을 넣었습니다. 지갑에는 용돈으로 받은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빨리 나가. 정우가 문을 열고 선아를 재촉했습니다. 선아가 아이를 겉옷 속에 감싸 안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나 여사가 소리치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선아가 빗속을 걸으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만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고시원을 겨우 구한 선아가 아이를 재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우 변호사님, 저 선아예요. 선아 양,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세요? 이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겠어요. 선아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자, 건배. 정우가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자유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나 여사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선아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그날 밤 강남의 한 법무법인에서는 수년간 준비해온 보도자료가 언론사로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핵심 부지 1000평 소유주 한선아 대표, 수조원대 개발 직접 추진. 선아가 고시원 창밖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선아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 여사가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에 물을 머금고 있던 나 여사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역 인근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강남역 핵심 부지 1000평의 실소유주가 한선아 씨로 밝혀졌습니다. 붐! 나 여사가 입에 있던 물을 TV 화면에 뿜어냈습니다. 뭐라고? 나 여사가 리모컨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한선아 씨는 수조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여자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자 주위로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변호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저건, 나 여사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가 고개를 들어 당당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어제 이 집에서 쫓겨난 선아였습니다. 어머니, 저거 선아 아니에요? 옆방에서 나온 정호가 TV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나 여사가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선아 씨는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 속 선아의 목에는 익숙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 여사가 그 목걸이를 알아봤습니다. 저 목걸이. 나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아가 시집올 때부터 늘 차고 있던 목걸이였습니다. 돈을 훔쳤나? 아니면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까? 정우가 허둥지둥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어제 쓰레기 버린 곳이 어디였지? 정우가 쓰레기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의 짐이 혹시 중요한 서류라도 있었나 싶어서였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우가 쓰레기통을 하나씩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선아가 진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아 양. 진우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우 씨. 선아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한 증거 수집은 끝났나요? 네,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진우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노동 착취, 정신적 학대, 심지어 폭행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아가 서류를 넘기며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4년 11개월 동안의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삐리리리. 선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분명 정호일 겁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제는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랑해. 제발 전화 좀 받아. 뻔뻔하기도 해라. 선아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사는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건가요? 실은 그 아파트도 선아 양 조부님 회사 소유입니다.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의 대여 형태로 제공된 것이죠.
정호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 당장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진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회수 절차에 들어가세요. 그 시각 나 여사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나 여사.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김엽집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나 여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재벌이었어요. 강남 땅 엄청 많이 가진. 나 여사가 급히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재벌이요? 그런데 왜 어젯밤에 큰 소리가 났어요? 방엽집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기쁨의 함성이었어요. 나 여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며느리가 재벌이면 왜 여태까지 이 동네에 살았어요? 이 옆집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거야. 검소하게 살려고. 나 여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어젯밤에 며느리가 큰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봤어요. 김엽집이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비 오는데 아기까지 안고 나가더라고요. 혹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나 여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 나 여사.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 들었어요. 방엽집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맨날 며느리 구박하더니 정작 재벌이었다고 거짓말해요? 아주머니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나 여사가 얼굴이 화끈거리며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한편 정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 책상이 없었습니다. 내 책상은? 정우가 당황해서 둘러봤습니다. 책상이 복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장이 정우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희 회사가 인수되었습니다. 인수요? 정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한선아 씨 소유 법인에서 인수했습니다. 한선아요? 혹시 그분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우 씨 전 부인 맞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는 오늘자로 해고입니다. 해고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새로운 경영진의 방침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일입니다. 회계 부정이 발견되었거든요. 회계 부정?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정우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무였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나 여사는 선아가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한선아 만나러 왔습니다. 나 여사가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이 없으시면 만나뵐 수 없습니다. 호텔 직원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약속이 뭐야? 나는 시어머니라고. 나 여사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야, 나와라. 어디 감히 시어머니를 무시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나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옷차림새도 초라하고 목소리도 품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나 여사가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호텔 주인이야.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래. 죄송하지만 한선아 님과는 상관없으신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내가 시어머니인데 상관없어? 그때 경비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뭐? 나가라고? 경비원들이 나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 여사가 팔을 휘둘렀지만
경비원들은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털썩 나 여사가 호텔 앞 길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여사가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났습니다. 선아야 나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호텔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호텔 창밖으로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세요? 진우가 선아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선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년 11개월 동안 제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선아가 창문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날 오후 정호는 선아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정호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문에는 무단 침입 시 즉시 고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아 남편입니다. 전 남편 맞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장인어른께 한 말씀만 드리게 해주세요. 정우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연락 왔어요. 경찰서요? 네, 선아 씨 쪽에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정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의 집에 배달이 왔습니다. 한선아 법률 대리인에서 보낸 겁니다. 배달원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우가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청구서였습니다. 지난 4년 11개월간 열첩 반상 식재료비 8천만 원, 가사노동 대가 2억 4천만 원,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억 원, 총액 8억 2천만 원. 8억? 8억이라고? 정우가 종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정우가 청구서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퇴거 명령서. 퇴거 명령서? 나 여사가 우편물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원래 선아 조부 회사 것이었대. 정우가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야?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해. 나 여사와 정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파티를 벌였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나 여사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나 여사가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아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을요.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차량 회수하러 나갔습니다. 회수요? 무슨 소리예요? 명의 대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정우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레커차가 자신의 차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 내 차. 정우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 여사와 정우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라고. 나 여사가 옷가지를 가방에 구겨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고시원이라도 구해야지. 돈은 있어요? 나 여사가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 그년 때문이야. 그때 선아는 호텔에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룸서비스로 온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우리 아들.
선아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배고픈 일은 없을 거야. 선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선아였습니다. 진우 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요. 선아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년 11개월 동안 당한 일들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때가 왔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선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나 여사는 고시원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나 여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수는 정호의 고종 사촌이면서 뒷골목에서 사채업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박철수가 걸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야, 누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무슨 부탁인데? 그 며느리년 있잖아. 한선아. 나 여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 TV에 나온 그년? 땅 부자라던데? 맞아. 그년 땅 중에 일부라도 뺏어올 수 있으면 절반 줄게. 박철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절반이라고? 그래. 절반. 재미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나 여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 누나.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전화를 끊은 박철수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한선아라는 년 알아? 아, 요새 뉴스에 맨날 나오는 땅 부자요? 부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년 뒤를 밟아봐.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다 파악해. 형님, 무슨 일 벌이실 거예요? 일단 지켜보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박철수가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한편 선아는 고급 호텔에서 여러 대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 대표님, 저희가 그 부지를 적정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선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자금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공동개발은 어떠신지요? 또 다른 임원이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 공간요? 그럼 수익성은 어떻게?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선아가 회의실 문을 열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나 여사가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아야. 나 여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선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야. 어머니야. 어머니라고 부를 분은 없는데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선아야. 제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어. 나 여사가 연기를 하며 오열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라고 했어. 마지막으로 손주 얼굴만 한번 보고 싶다. 거짓말 마세요. 선아가 단숨에 간파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라고. 그렇다면 진단서를 보내주세요. 선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선아야, 선아야. 나 여사가 소리쳤지만 선아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인연이 정말. 나 여사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한편 정호는 선아가 근무하는 빌딩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아야, 나 여기 있어. 정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분 누구지? 모르겠네. 왜 저래? 정우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네, 저 여자 알아요? 한선아요. 아, TV에 나온 그분요? 맞아요. 제 아내예요. 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부부싸움을 해서 제가 잘못했거든요. 정우가 눈물을 흘리는 척 했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도 돈 때문에 마음이 변했나 보네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기자분 아니세요? 정우가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맞는데요? 저희 이야기 기사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사랑 이야기거든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시각 박철수는 선아의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매일 오후 3시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요.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주차장에 CCTV는 있는데 몇 대 고장내면 사각지대 만들 수 있어요. 좋아. 내일 실행한다. 박철수가 연장이 든 가방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아가 아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차 타자. 선아가 아이를 안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기둥 뒤에서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선아. 박철수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 선아가 아이를 꽉 안으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경비원들이 박철수를 둘러쌌습니다. 뭐야? 너희가 왜 여기 있어? 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박철수 씨 체포합니다. 형사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폭행 시도 및 협박죄입니다. 박철수가 수갑을 찼습니다. 진우가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요. 선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았어요? 박철수의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진우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나 여사의 사주도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경찰서에서 박철수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말해. 저는 그냥. 박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나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다 나왔어. 형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거는 토지 절반을 준다고 했지? 이건 명백한 사주야. 박철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각 나 여사의 고시원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쾅쾅쾅. 경찰이다. 문 열어. 나 여사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문을 열자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나 여사 씨죠? 폭행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폭행교사? 그게 뭔 소리예요? 박철수를 사주해서 한선아 씨를 해치려 한 혐의입니다. 나 여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 심장이 아파. 나 여사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앰뷸런스 불러. 형사가 급히 신고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나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연기인 것 같은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퇴원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여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뭐라고요? 저 아픈데요. 연기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의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돈 때문에 변했어요. 정우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착하고 순수한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기까지 했죠. 기자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이 이야기 기사로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재벌 상속녀의 충격적인 정체, 시댁 함정에 빠뜨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이 사람을 바꾸네. 불쌍한 남편, 시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선아는 침착했습니다. 진우 씨,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선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철수의 자백 영상과 나 여사의 사주 증거를 모두 공개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우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곧 인터넷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박철수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영상이었습니다. 나 여사가 저한테 시켰어요. 한선아를 해치면 땅을 절반 주겠다고. 나 여사와 박철수의 통화 녹음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철수야, 그년 땅 중에 일부라도 뺏어올 수 있으면 절반 줄게.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악질 시어머니가 있다니. 정우도 공범이네. 선아가 피해자구나. 정우가 다니던 회사 앞에는 노조원들이 모였습니다. 박정우 퇴출하라.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나 여사는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나 여사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나 여사가 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아는 진우와 함께 또 다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숨겨둔 지방 토지가 있다고요? 네, 나 여사 명의로 된 땅이 3곳 더 있습니다. 그것도 압류해 주세요. 이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선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재산까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4년 11개월의 빚을 청산할 때가 왔군요. 선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우와 나 여사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우는 선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선아 양,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우가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아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시댁이 운영하는 식당 부지의 원래 소유권 증서입니다. 원래 소유권 증서요? 네,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선아 양의 할아버지셨습니다.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땅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나 여사가 이를 가로챈 거예요.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서류에는 인감 도용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나 여사는 원래 선아 양 조부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조부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몰래 인감 증명을 가져가서 땅을 자기 명의로 바꿨어요. 그런 일이. 선아가 충격을 받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조부님은 나 여사를 완전히 믿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 여사가 우리 집에 시집와도 괜찮다고 하신 거였구나. 선아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우와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조부님은 나 여사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진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 여사는 조부님의 신뢰를 완전히 악용한 거였어요. 선아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모든 일들이, 네,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어요. 나 여사는 처음부터 선아 양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우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 여사가 조부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재산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조부님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들도 몇 군데 더 가로챘어요.
선아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산을 되찾는 정당한 싸움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 할아버지가 남기신 다른 것은 없나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진우가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조부님의 비밀 일기입니다. 선아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주세요? 조부님이 선아 양이 진정으로 강해졌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선아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아가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선아에게는 시련이겠지만 그 시련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였어요? 선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나 여사 같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다. 조부님은 선아 양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험하니까 더 단단해지길 바라셨던 거죠. 선아가 일기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선아야, 할아버지는 내가 당당한 여자가 되길 바란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말거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선아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더 이상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대지주 한선아로 살겠어요. 선아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나 여사가 훔친 식당 부지도 되찾을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진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정호는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형, 좀 재워줘. 정호가 대학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정호야. 우리 집도 좁아서. 그럼 이틀만. 정말 갈 곳이 없어.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 미안해. 정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야, 너라도 좀 도와줘. 정호가 다른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야, 너 요즘 뉴스 안 봐? 내 이야기 다 나왔어. 그게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정이 뭐야? 부인 괴롭히고 돈 뺏으려 했다며? 아니야. 오해야. 오해든 뭐든 우리 가족한테 피해 줄 수는 없어. 친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찜질방이라도 가야겠다. 정호가 한숨을 쉬며 걸었습니다. 지갑에는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내 신세가 되다니. 정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학 때는 그렇게 선아를 사랑했는데. 정호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선아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다음 날 선아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선아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서류도 충분합니다. 진우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인감 도용의 증거와 원소유자 증명서가 모두 있어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즉시 그 부지를 공사 현장에 편입시키세요. 선아가 진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나 여사는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나 여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식당부터 가봐야겠어. 나 여사가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입구에는 붉은 글씨로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가림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나 여사가 가림막을 뜯으려 했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공사인부가 나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이게 내 가게라고. 여기 철거 예정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철거요? 누가 감히. 한선아 씨 소유 땅이라고 하네요. 나 여사가 주저앉았습니다. 내 가게가 내 평생 모은 게. 나 여사가 가림막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철거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그럼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치워야죠. 나 여사가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 개발 자선 경매가 열렸습니다. 선아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진우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선아 대표님 오셨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경매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좋은 부지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선아가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투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싶어요. 선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매장에서 선아는 압도적인 자금력을 보여줬습니다. 강남역 인근 상업부지 100억부터 시작합니다. 경매사가 소리쳤습니다. 120억, 150억, 다른 참가자들이 외쳤습니다. 200억, 선아가 침착하게 패드를 들었습니다. 220억, 250억, 300억, 선아가 계속 가격을 올렸습니다. 350억에 한선아 대표님, 400억, 다른 참가자가 다시 도전했습니다. 450억, 선아가 여유롭게 외쳤습니다. 경매장이 술렁거렸습니다. 450억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450억, 더 부르실 분 계시나요? 경매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선아 대표님 낙찰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아는 그날 밤 총 3곳의 주요 요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경매장 밖에서 정호가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선아야? 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경매를 주도하는 선아의 모습,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표정.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정우가 벽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게 땅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였어. 정우가 후회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지만 선아는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선아와 진우가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선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진우가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부님이 저를 이 일에 선택해 주신 것 자체가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동료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언제부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어요.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선아가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선아 양이 자유로우시니까요. 밤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나 여사는 식당 가림막 앞에서 곡소리를 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 가게, 내 평생 일한 게 다 없어져. 지나가는 시민들이 나 여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아, 땅 뺏으려다 망한 사람이래. 자업자득이지 뭐. 며느리 괴롭히더니 역시 벌 받네. 사람들이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나 여사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 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아는 아이를 위해 최고급 보안 시설을 갖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새 집이야. 선아가 아이의 방을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장미꽃으로 꾸며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선아가 아이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아가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선아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마지막 공격을 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가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를 모두 갚을 시간이 왔어. 선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나 여사와 정호를 향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시댁살이의 고통은 이제 그들이 맛볼 차례였습니다. 한 달 후 강남 한복판 선아의 땅에서는 대규모 착공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선아 랜드마크 타워 건설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우가 선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도 모두 참석하시나요? 네, 시장님과 국회의원들까지 오신답니다. 선아가 금색 헬멧을 받아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군요. 무대 위에는 거대한 포크레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아가 단추 하나만 누르면 낡은 식당 건물이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선아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사회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선아가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금색 헬멧을 쓴 모습이 위풍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때 행사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내 땅이야. 내 땅이라고. 나 여사가 경비원들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건 내 식당이었어. 돌려내. 나 여사가 무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원들이 나 여사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내가 40년 동안 운영한 식당이야. 하지만 경비원들은 나 여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털썩. 나 여사가 행사장 밖 흙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여사가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었습니다. 선아가 무대 위에서 나 여사를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여러분, 선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할 대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선아가 포크레인 조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르르릉. 거대한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식당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 가게. 나 여사가 무너지는 건물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 여사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선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객들이 선아를 둘러싸며 인사했습니다. 그 시각 행사장 한쪽에서는 웨이터가 음료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음료수 드릴까요? 웨이터가 하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웨이터는 다름 아닌 정호였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야, 저기 쟁반 좀 가져와.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가 쟁반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그때 선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쨍그랑. 정호가 깜짝 놀라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잔들이 바닥에 깨져버렸습니다.
뭐해? 동료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바닥을 치웠습니다. 선아가 정우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것을 보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난 후 선아가 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비서실로 오세요. 선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앉으세요. 선아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일자리를 주겠어요. 선아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일자리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청소 업무와 자비를 담당하는 임시직이에요. 청소 업무요? 싫으면 말고요. 선아가 계약서를 다시 당겨왔습니다.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정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선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기, 발에 먼지가 묻었네요. 정우가 선아의 발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닦아주세요. 선아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무릎을 꿇고 손수건으로 선아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발등을 닦는 모습을 보며 선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선아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 시각 나 여사는 무너진 식당 터에서 버려진 식기들을 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나 여사가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인부가 다가왔습니다. 내 가게 물건들이에요. 여기는 공사 현장이라 위험해요. 나가세요. 잠깐만요. 이것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인부들이 나 여사를 밀어냈습니다. 나 여사가 길가에 있는 폐지 수레에 몸을 기댔습니다. 내 평생이 다 무너졌구나. 나 여사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아가 진우, 아이와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진우가 선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아 양의 힘이었어요. 웨이터가 열첩 반상보다도 화려한 요리들을 가져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선아가 아이에게 음식을 떠서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진우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선아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시각 정우는 선아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써야지. 정우가 걸레로 책상을 닦았습니다. 책상 위에 고급 초콜릿 포장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주변을 둘러본 후 포장지를 주워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이 좋네. 정우가 포장지를 혀로 핥았습니다. 뭐 하세요? 갑자기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가 깜짝 놀라며 포장지를 숨겼습니다.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선아가 차갑게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정우가 얼굴이 빨갛게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나 여사는 지하 단칸방에서 찬밥에 물을 부어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죽이야. 나 여사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문득 선아가 차려주던 따뜻한 아침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해줬는데. 나 여사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다음 날 선아가 조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되찾은 식당 땅에 흙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되찾았어요. 선아가 무덤 앞에서 흙을 올렸습니다. 나 여사가 가져간 땅 다시 우리 것이 됐어요.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선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조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시댁이 살던 아파트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공유주택. 나 여사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하, 하하. 나 여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이 남의 집이 됐네. 하하.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 여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할머니 괜찮나?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 여사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우가 선아의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선아의 책상 위에서 아이 일정표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 오후 3시 픽업, 놀이터 오후 4시, 집 도착 오후 5시. 정우가 일정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다니는구나. 정우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정우가 휴대폰으로 일정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선아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갔어도 약점은 있어. 정우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만 있으면 선아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정우가 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아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하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아빠가 왔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어린이집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아버님이시네요. 오늘은 왜 일찍 오셨어요? 아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정우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선우야, 아빠 왔어.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아이가 정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랑 재미있는 곳에 갈까? 정우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디 가요? 가면 알게 될 거야. 정우가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나섰습니다. 선생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들을 보냈습니다. 정우가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 후 선아가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선우 어디 있어요? 선아가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선우 엄마. 아까 아버님이 데려가셨는데요? 아버님요? 선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1시간 전쯤에 오셔서 선우를 데려가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요. 선아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그럼 어떡하죠?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선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우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아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아야, 나야.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우리 아이 어디 있냐고. 아이는 나랑 있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 당장 아이를 돌려줘. 선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려주는 조건이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조건이 뭐야? 내가 가진 땅 절반을 내 명의로 돌려. 미쳤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럼 아이와 함께 한강에 뛰어들지.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야, 제발 정신 차려.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어.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빨리 결정해. 시간은 1시간이야. 정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안 돼.
선아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이 급히 선아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119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진우 씨부터 연락해야 해요. 선아가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우가 우리 아이를 데려갔어요. 뭐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지금 즉시 경찰과 보안팀을 동원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우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시작하겠어요. 선아가 어린이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시각 정우는 아이와 함께 교회에 버려진 폐교에 숨어들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놀다가 갈 거야. 정우가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조금만 기다려봐. 정우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조용히 해. 정우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정우가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나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어머니, 너 뭐 하는 거야? 뉴스에 다 나왔어. 뉴스요? 아이 유괴했다고. 미쳤어? 나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긴 무슨. 당장 아이 돌려줘. 안 돼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요. 정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선아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교회 폐교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어요. 그곳이에요. 선아가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같이 가야 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제발요. 내 아이예요. 결국 선아도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정우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재벌 아내가 돈 때문에 남편을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짓 글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아버지.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반박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 유괴는 범죄입니다. 정우가 댓글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안 되는 거야? 그때 폐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정우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차들이 폐교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우가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정우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폐교 밖에서는 진우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격수는 배치했나? 네, 하지만 아이가 인질이라 섣불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선아 씨는 어디 계세요? 저기 차 안에 계십니다. 선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우 씨, 위험하니까 여기 계세요. 내가 직접 가서 말해볼게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때 정우가 옥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선아야, 너도 왔구나. 정우가 아이를 안고 옥상 난간 근처에 섰습니다. 정우야, 위험해. 그러지 마. 선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정우가 절규했습니다. 다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아이만은 놔줘. 내가 나보다 잘 사는 게 견딜 수 없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상무였을 때는 괜찮았어.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공포에 질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이는 죄가 없잖아.
선아가 옥상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선아 씨, 위험해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이미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잘못했어. 선아가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이든 뭐든 다 줄게. 제발 아이만은 돌려줘. 선아가 피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빌어야지. 정우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선아가 들고 있던 가방을 정우에게 던졌습니다. 정우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위험해. 진우가 정우를 발로 차서 제압했습니다. 선아가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아이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우리 아들. 선아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선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괜찮아. 정우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우가 수갑을 차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아동 납치 및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경찰이 정우를 끌고 갔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선아 씨. 진우가 선아를 안으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길고 긴 악몽 같은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아와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발악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선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아 씨, 정신 차리셨군요. 진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됐어요? 선아가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이는 괜찮아요. 진우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이제 괜찮으시네요. 의사 선생님, 제 아이는 어떤가요? 선아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선아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진우가 선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선아가 진우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어떻게 됐어요? 아동 납치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어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올렸던 거짓 글들은요?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조작으로 밝혀졌어요. 진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에서는 정우의 범행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허위 사실 유포도 모두 공개됐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내 손자 어디 있어? 내 손자 보여줘. 나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병원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조용히 하긴 뭘. 내 손자를 만나러 왔는데. 나 여사가 병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나 여사 씨 체포합니다. 뭐? 또 왜? 공무집행 방해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입니다. 아동학대 방조라니. 나는 할머니라고. 하지만 경찰은 나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들을 사주해서 아이를 납치하게 한 혐의도 있어요. 나 여사가 끌려가는 모습을 선아가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모든 악연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우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우가 선아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안전한 거죠? 네, 선아 씨가 유일한 법적 보호자가 될 거예요. 선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는 병실에서 TV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정우와 나 여사가
포승줄에 묶여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 났구나. 선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선아의 기업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선아 대표의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나 여사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랑하려 했습니다. 나는 강남 땅 부자의 시어머니야. 하하, 땅 부자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뉴스 다 봤어. 나 여사가 소란을 피우다 독방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나 여사가 벽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요. 그럼 몇 년 정도 받을까요? 최소 7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아는 퇴원 후 아이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이 심리 치료 전문가들을 모셔왔어요. 진우가 보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트라우마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잘 돌봐드릴 거예요. 선아는 자신의 땅 일부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동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짓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아이 같은 상처를 받은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며칠 후 진우가 선아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선아 양,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부님의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어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선아 양이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갖는 거였어요. 제 마음이요? 네, 그리고 저에게도 용기를 주셨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아 양,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선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 씨, 선아 양과 아이를 평생 지켜드리고 싶어요. 선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좋아요. 진우가 일어나 선아를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 시각 박철수의 조직이 일망타진됐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범죄 조직이 와해됐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선아 씨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선아의 사업을 방해할 세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선아가 아이와 함께 조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선아가 무덤 앞에 꽃을 올렸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요. 아이도 할아버지 무덤에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선아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사장에서는 랜드마크 타워 건설이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대표님,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선아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건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우가 선아 옆에서 함께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더 큰 꿈을 펼쳐보고 싶어요. 무엇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동반자 진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선화 랜드마크 타워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대표님, 개장식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서가 선화에게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왔다고 하던데요. 네, 30개국에서 취재진이 왔습니다. 선화가 거울을 보며 정장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어디 계세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아 양, 준비되셨나요? 진우가 턱시도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가봅시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선아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선아를 향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 탑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선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개장식이 한창일 때 타워 아래쪽에서는 누군가가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호였습니다. 7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3년 만에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저 높은 곳이 원래 내 자리였는데 정호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경비원이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노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제 자리인데요. 이 건물 앞에서는 노점상 금지입니다. 제발이요. 다른 곳에는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정호를 쫓아냈습니다. 정호가 리어카를 끌고 멀어져 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타워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내가 놓친 건 땅이 아니라 천사였구나. 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한 요양원에서는 나 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현실 감각을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간병인님, 밥 안 주세요? 나 여사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언제요? 저는 안 먹었는데요. 30분 전에 드셨어요. 나 여사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TV에서는 선아의 성공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죠? 나 여사가 TV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모르시나요? 선아 대표님이에요. 선아요? 우리 며느리 선아요? 네, 할머니의 전 며느리분이에요. 나 여사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뭔가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못되게 굴었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 여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아는 나 여사를 위해 매달 최소한의 요양원 비용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자비가 아니라 혼자서 평생 후회하며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선아의 타워 꼭대기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딴 장학재단입니다.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좋아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선아가 장학금 지급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5살이 된 선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놀았어? 네. 그런데 엄마, 동생은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선아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우와의 사이에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딸이면 좋겠어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1년 후 선아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오빠가 되었습니다. 형이 동생 지켜줄게. 아들이 갓난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정호는 가끔 요양원을 찾아가려 했지만 선아가 설정한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나 여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면회 좀 시켜주세요. 정호가 요양원 직원에게 빌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아들인데요. 보호자가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정호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아는 매년 추석마다 정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차린 화려한 열첩 반상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먹지 못할 음식입니다. 짧은 메시지와 함께 사진이 배달되었습니다. 정호가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몇 년이 더 지나 선아는 랜드마크 타워 앞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의 동상이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여성의 상징입니다.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이 동상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아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요. 선아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과수원이 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정말요? 네, 아이들도 자연에서 키우고 싶어요.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 조부의 과수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보다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엄마, 사과가 이렇게 많아요. 딸이 사과나무 아래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야. 할아버지 고마워요. 딸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시각 정호는 폐지를 줍다가 바람에 날아온 잡지를 주었습니다. 선아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잡지였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지. 정호가 잡지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호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아가 과수원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여보, 뭘 보고 있어요? 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예전 생각이 났어요. 힘든 기억들이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해요. 선아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열첩 반상의 무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네, 우리 함께요. 두 사람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진우의 보살핌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 여사와 정호는 각자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이제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석양이 과수원을 물들이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선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시련을 통해 성장한 선아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선아가 겪은 시집살이의 고통은 결국 그녀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여사와 정호처럼 욕심과 이기심에 빠져 소중한 것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아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가족의 소중함, 진실한 사랑의 가치,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준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